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오늘 초기 브랜드의 생존 가능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저는 김지훈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김용민 프로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방송 초기에 앞서서 제가 양해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여기 치과 이슈로 현재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좀 풀리지 않아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입을 가리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발음을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입문 마취를 해봤는데 이게 되게 경험이 있어요? 네, 침이 흐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최대한 가리고 저의 체면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제안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좀 깊은 대화를 해보려고 네. 서로 간의 어떤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아마 이 지훈 마케터님은 이 PPT 장을 처음 보실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할 텐데, 네. 초기 브랜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네. 저희가 뭐 신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생긴 지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아직 뭔가 성장에 대한 촉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소규모 혹은 초기 브랜드들을 통틀어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네.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즉흥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추가를 해보고 싶거든요. 네. 초기 브랜드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쇠퇴기 혹은 성장기가 조금 많습니다. 이거를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신 대표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저가 맡고 있는 브랜드들은 대체로 성장기와 쇠퇴기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성장기인 경우에는 좀 최적화를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쇠퇴기인 경우에는 뭐 항상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말씀을 드렸다고요? 이번 달은 저조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초기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집중되니만큼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초기 브랜드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이템이 나왔거나 혹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미 펀딩으로 하나의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브랜드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단계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떠오르는 게 있죠. 네네. 보통 와디즈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네. 한 번에 어떤 아이템을 게시를 하고 그렇죠. 또 선택을 받은 거죠. 펀딩을 받아야 이 제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와디즈에서 펀딩을 성공했다고 해서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고 대신 이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웹사이트도 구축이 될 것이고 또 이 제품의 판매를 와디즈라는 어떤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대한민국 혹은 뭐 글로벌이 될 수도 있죠. 네. 전방위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게끔 구축이 되는 단계 혹은 된 이후의 단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그 단계에 있는 분들이 한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두 부류요. 첫 번째는 뭔가 걱정이 정말 많은.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해야겠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다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를 할까 네. 계속해서 준비를 하느라 네. 준비를 한다는 건 이제 기획 단계에서 계속 머물거나 네네. 그래서 시작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 그쵸. 두 번째는 오히려 꿈이 너무 커요.
네네. 부품 꿈을 안고 뭔가 광고만 하면 이제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네네. 퍼포먼스를 바로바로 해보시는 분들 네. 두 부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와 가슴 아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런데 네. 모든 것들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쵸.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초기 브랜드에 계신 분들이라면 네. 성장보다는 네. 일단은 생존. 생존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 그게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쵸? 될까요? 이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들이 들어오는데 더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네. 우리 제품을 한 번 더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야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장이라든지 사이클이 돌 텐데 네.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음. 처음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업종이 아니고서는 네. 이미 나와 있는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한 몇 프로라도 0. 몇 프로라도 시장의 파이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단발성으로 멈추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라는 게 어떤 오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존이 포인트다. 네. 생존이 감지덕지다. 성장은 당연한 게 아니다. 당장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좀 네. 강하게 인지를 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확장을 해보면요 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잠재 고객에게 첫 번째 터치할 기회를 부여할 것. 잠재 고객에게 네.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부여할 것. 이게 조금 더 네. 맥락상 맞겠네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터치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터치가 무슨 뜻인가요? 아, 터치. 첫 번째 터치. 네. 구매인가요? 글쎄요. 구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 첫 번째 터치라는 게 결국 닿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체감하는 거잖아요. 네네. 체감을 한다는 건 눈으로 봄으로써 체감이 되기도 해요. 네. 물론 그게 결국 내가 이 뭐 물건을 만약에 받아서 써보면 가장 강한 터치가 되겠지만, 네. 내가 이 구매를 하기 직전까지 음. 보고 비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구매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것도 그렇죠. 터치다. 인식했으니까 그렇죠. 좀 터치다. 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보는 것보다는 이 제품을 뭐 써보게 만드는 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터치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그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네. 여기서는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좀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예시로 체험 딜, 배송비 딜, 100원 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초기 브랜드가 아닌 예시가 좀 생각이 나서 네. 그런데 물론 그 업체도 초기 브랜드 혹은 지금보다 좀 확장이 되기 전에 아니면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했던 전략인 네. 건데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컬리예요. 컬리. 컬리 100원 딜. 네네. 결국은 컬리는 뭐 이미 자리가 좀 잡혀 있긴 하죠. 그렇죠. 물론 올해 초에 있었던 이슈가 컬리에도 영향이 없진 않았지만 네. 뭔지 아시죠? 그 오픈마켓들이랑 이제 네. 그 돈이 묶이는 그 정산. 이슈가 네. 컬리에도 없지 않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지금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제 컬리에서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썼죠. 이 제품을 진짜로 1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컬리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네. 그리고 원하는 어떤 특정 제품 그걸 하는 이제 행사하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행사 상품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고 그 서비스를 100원에 이용을 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 보면 몇 명이 만약에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들이 했던 건 100원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네. 투자를 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 물건을 뭐 10,000원짜리를 100원에 사게 했다면 9,900원의 손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네. 마진율을 이미 포기한 다음에 보면 마진율이 만약에 한 30%라고 하면 실제 네. 원가율은 뭐 7,000원인 거니까 그럼 6,900원의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보면 그쵸. 한 명당 6,900원의 손해를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이 100원들을 쭉 뿌렸을 때 구매한 사람 중 네네. 30%만 돌아와도 우리는 훨씬 이득이다 이득이다. 라고 만약에 계산이 나온다면 네네네. 처음에 이 100원들을 진행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컬리가 진행을 했어요. 이건 이미 이득 포인트를 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터치할 기회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본이 있어서 가능한 전략이긴 하지만 네네네. 자본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자본이 좀 부족한 상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방식이 달라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 브랜드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인데 보통 발품을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뭐 어떤 팝업 스토어라든지 그렇죠.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서비스가 무엇이다라고 제공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이 제공까지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뭔가 받아들이기 좋은 뭐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완전 그냥 다 씹어서 삼킬 수 있게끔 아.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런 기회를 한번 줘야 써보십시오. 된다. 네. 예시라면 뭐 더 많죠. 그렇죠. 스타트팩. 면도기도 있을 와이즐리. 것 같아요. 그죠. 네. 초기에 그 스타트팩을 쓰셨나요? 스타터팩 그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주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썼거든요. 어, 근데 어떻게 썼냐? 네. 이미 충성 고객이었어요. 이제 음. 와이즐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쵸. 스타트업에서 이제 성장을 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똑똑했던 네. 똑똑한 브랜드에 대한 예시인데 네. 저는 실제 사용자니까 저도 사용자입니다. 버전이 첫 번째 면도기 버전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버전이 새로 나왔을 때였어요. 네. 첫 번째 면도기는 이미 제가 썼고 이미 가격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는 상태였지만 네. 뭔가 이제 이 면도기의 날이 이 움직이는 네. 이미 더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다기보다는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질레트라든지. 네네네. 근데 그런 곳의 면도기는 이게 움직여서 내 손의 각도를 움직이지 않아도 꽤나 좀 자유롭게 면도가 되어서 편한데 네네. 와이즐리 첫 번째 버전 면도기는 불편하게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버전이 나오기 전에 했던 와이즐리 전략이 뭐냐면 네. 첫 번째 터치는 이미 했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그 터치에 대해서 네. 피드백을 받습니다. 어... 피드백을 받는데 네. 그 방법이 굉장히 올드해요. 올드. 뭐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택배가 와요. 네. 근데 이게 뭐지? 나 시킨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상자를 보면 알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상자에 뭔가 송장만 붙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와이즐리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제 기억인데. 네네. 열었어요. 네. 뭐지? 뭐가 들었나? 근데 면도 날과 네. 편지가 있었어요. 그냥 발송한 거예요? 네. 어... 안녕하세요. 그 와이즐리 대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사용해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계속해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왔나요? 2세대가 나오기 전에 의견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의견을.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회신을 하나요? 의견을 물어서 회신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통 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기억이 조금 왜곡됐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래서 의견을 제출을 했었고 모두가 제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000명에게 만약에 이 택배를 뿌렸는데 네. 만약에
한 50명만 받아도 네. 꽤나 큰 회수율 자체는 5%밖에 안 되지만 네. 꽤나 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아. 궁금하긴 해. 몇 명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거에 감동을 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진짜 기억에 날 것 같아요. 네. 잊지 못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네. 버전 2로 나왔습니다. 오. 그때 버전 2를 저렴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이 스타터 팩이 스타터 또 팩이 나왔었어요. 나왔다는. 전 버전 1이 아니라 2에도 스타터 팩이 붙은 브랜드는 처음 봤어요. 이게 완전 첫 출시가 아닌데 네.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 날 하나와 면도기 하나를 사용해 볼 수 있는 스타터 팩을 제공하는 곳이 제 기억에는 YG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경험에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요? 자신감이기도 하고 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됐으니 네. 라는 메시지가 좀 담겨 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잠재 고객에게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적어놨지만 네네. 잠재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잠재 고객에게는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당연히 주는 거고 네. 우리 고객에게도 네. 두 번째 터치의 기회를 조금 더 쉽게 부여할 것이라고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잠재를 빼니까 이해가 가요. 네. 고객에게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부여할 것.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터치를 해보시라고 최대한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에 그 허들이 낮아야 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체리피커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 증정 이벤트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 팔로우 하면 추첨해서 뭘 준다든지 좋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면 네. 증정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면 정말 그 말대로 체리피커로 남을 이벤트인 것 같고 대신 우리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경험하게끔 근데 굉장히 낮은 코스트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완전 번외인데 이런 예시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적도 있어요. 네, 저희는 광고 대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터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프린트한 다음에 택배로 보낼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광고주 회사에 광고주 회사에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첫 번째 터치를 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도 첫 번째 터치에 대한 네.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게 있잖아요. 부여하는 거. 네. 어떤 정말 딥하게는 못하지만 네. 문의가 들어오면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터치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비용을 붙이면 사실은 이게 허들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하는 곳이 첫 번째 터치를 실제 자동차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승도 있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이러한 맥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물이네요. 선물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네.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좋죠. 최근에 선물 받은 거 있나요? 최근에 선물 받은 거 있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신발 받았습니다. 신발. 네. 신발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래도 이 선물 중에서도 네. 뭔가 그 사람이 진짜 좋아했으면 하는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간 선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선물은 사실은 그렇게 어떤 비용적으로는 뭔가 비싼 선물은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저희가 이제 판촉물이라고 하죠. 네. 아니면 그냥 길 가면 그냥 나눠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고 네. 그래도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편지 한 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정말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그래도 마음이 전해진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 들어있어도 네. 편지고 정말 예쁘게 포장이 되어서 이걸 열었을 때 감동이 느껴질 수 있는 네네. 이런 포인트까지는 해야 된다. 돈이 들어가지 않다. 돈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도. 네. 그 첫 번째 이 터치를 선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러니까 선물처럼 제공하는 것이 제공해야 좋다. 된다. 선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초기에 특히 네. 할 수 있어요. 초기 브랜드라면 물론 비즈니스 바쁘겠지만 네. 맥락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는 어떤 모든 메시지에도 다른 사람들이 뭔가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네. 정말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초기 브랜드일 때예요. 음. 그래서 이때 선물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노력을 담는 게 네. 가능한 시기이기도 하다. 저는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어디 카페에 갔는데 카카오톡 스토어에 들어가서 신규 브랜드인데 이제 하트를 눌러주면은 그 카페에서 그 섬유 탈취제를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포장을 해서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 본사가 그 카페랑 제휴를 맺어서 제휴를 맺어서 네, 그런 선물을 주라고, 고객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영업 제휴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걸 봐서 거기는 조금 실패한 걸 수도 있지만 조금 실패했나요? 근데 다시 찾아볼 의향이 있어요. 좋았어요. 제품 향이랑 그거는 또 이 맥락과 좀 다른 플러스로 해서 좀 네. 꼬았죠. 왜냐하면 네, 카페에 갔을 때 카페와 상관없는, 네,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뭔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이벤트를 한 거였기 때문에 네. 또 그건 그거 나름대로 통할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근데 기억 안 나신다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카페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카페에서 받았기 네. 때문에 네, 그쵸,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조금 더 잘 짠다면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고깃집에서 네. 섬유 탈취제라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세탁기 넣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네. 그걸 고깃집에서 하는 거예요. 물론 물론 고깃집은 카페만큼 사람들이 막 많이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고깃집에서 섬유 탈취제 원래 고깃집에서 뿌리는 거 큰 통 놔두고 사람들 뿌릴 수 있게 해놓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제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고기집이기 때문에 네. 오시는 분들이 객단가도 높고 어떤 좋은 제품이 있으면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네. 거기 앞에서 나가실 때 뭐 예를 들어 이 뭐 채널 여기서 뭐 좋아요 뭐 인스타그램 좋아요를 하나 누르는 걸 보여주시면 네. 좋아요는 사실 부담이 없잖아요. 팔로우는 부담이 돼요. 팔로우는 나중에 좀 풀거든요. 저도 풀죠. 근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섬유탈취제 작은 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 그 향이 만약에 좋다. 당연히 고기 냄새 빼는 데에도 쓸 수 있지만 향이 좋으면 브랜드 어디지? 괜찮네. 라고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카페는 거기서 당장 쓰기가 좀 딱 그렇죠. 필요성이 없잖아요. 저라면 약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터치, 그러니까 경험의 기회를 좀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험의 기회를 그냥 주는 것보다 효과적인 이런 선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는 선물처럼 네. 주는 거죠. 선물처럼. 되게 바쁘시겠네요. 스타트업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바쁘죠. 바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볼 시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시겠죠. 이미 생각해 놓으셨겠죠, 저거를. 만약에 이 내용이 초반에 보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네. 영상 다운 받으셔서 음성으로 하시고 오. 클로버 노트로 요약하세요. 저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요약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최대한 발음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 좀 길게 그냥 텍스트로 다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네. 판매자의 입장에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꼭 경험해봤으면 하는 그 잠재 고객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그릴 것. 페르소나입니다. 자, 요건 어떤 맥락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다짜고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짜고짜 만드는 사장님이 있으시고 서비스를 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짜고짜 만드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겟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지독하게 생각한 다음에 만들어라 혹은 홍보해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비슷합니다. 네. 요건 제 생각이니까. 네. 저는 어떤 거냐면 타겟팅과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광고 이 기획이라든지 특정 광고를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변경할까 아니면 타겟팅을 설정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 크게 러프하게 시작부터 잡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굿즈라고 한다면 물론 스타벅스는 본사에서 하지만 네. 뭐 커피 카페에서 뭐 이제 제공하는 굿즈라고 한다면 네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좀 많은 편이죠. 제 주변에는 그렇거든요. 네.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또 머그컵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남자분들은 좀 그냥 아무 컵이나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는데 그쵸.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굿즈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2030 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네. 만약에 타겟팅을 잡는다고 칩시다. 네네네. 근데 초기 브랜드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 생각이 된다. 들어요. 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훨씬 뾰족하게 가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왜 사야 될까를 네. 저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걸 도대체 누가 살까? 왜 살까? 이거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네네. 그 상황까지도 그려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네네. 예쁜 텀블러다. 네. 예쁜 텀블러고 뭐 디자인이 예쁘고 근데 너무 크지 않은 뭐 음. 텀블러여서 네. 뭐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판매자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를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 음. 누가 살까? 어떤 상황에서 살까? 사고 싶어 할까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텀블러를 쓴다고 하면 네. 보통 뭐 집에서 쓸 수도 있지만 네. 밖에 나가 있거나 네. 혹은 사무실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네네. 뭔가 컵이 계속해서 일회용 컵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함이 좀 있고 그렇죠. 또 뭐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고 네네. 그래서 뭐 내가 직접 자주 마시는 어떤 커피의 양과 비슷한 텀블러를 찾고 있는 27세 김모모 씨 직장인 오. 직장인이고 네. 그리고 스타벅스에 들려서도 텀블러로 뭔가 이제 커피를 받아왔을 때 네. 뿌듯함을 느끼는 성향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아, 이 상황과 성격과 하는 생각까지 그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고객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주문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네. 그 사람의 성향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역순으로 우리 제품을 살 만한 사람 그리고 왜 사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20대 30대 여성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성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텀블러 상관없어. 난 그냥 일회용 커피 그 일회용 컵으로 커피 마셔도 큰 뭐 별 생각은 없어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가치관도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텀블러가 필요하긴 한데 텀블러가 뭐 없을 때는 그냥 일회용 컵 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네. 텀블러를 사용을 하는 거에서 불편함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쓰고는 싶은데 불편함이 있어서 나한테는 너무 커 난 손이 작은데 뭐 이런 네.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그러면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연관된 어떤 페르소나를 그려서 네. 그들을 생각해놓고 나오는 광고는 네.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그냥 2030 여성을 대상으로 만든 광고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아. 물론 예. 페르소나가 나오다 보면 막히기도 하고 변경이 되기도 해요. 네.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초기에 했을 때 네.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네. 이걸 바탕으로 광고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실제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초기 브랜드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다양한 어떤 이 컨텐츠를 뽑아내는 그 노력을 하셨죠. 네네. 그런데 그때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가 한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이제 비타민 네. 쪽이고 네네. 정말 다양한 소재들 뭐 이거 비타민이 정말 뭐 맛이 어떻니 뭐 속이 뭐 먹어도 편하니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네네. 피곤할 때 네. 피곤하시다면 드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긴 그 소재 하나가 네네. 다른 소재들보다 월등하게 성과가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건 페르소나를 잡지 않았다면 네. 이러한 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광고주의 광고를 만들 때 이 페르소나를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광고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제 입장에서 만들었던 적이 좀 많아요. 캡슐 세제라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페르소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짜본 적이 없다 보니까 소구 포인트를 한 번에 쏙 귀찮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3초면 끝 이런 소구 포인트를 썼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페르소나를 짠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개를 많이 했어요. 그냥 이런 방향성 없이 생각해놓고 만든 게 아니라 일단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린 게 결국에는 향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향기? 네. 그래서 향기를 많이 풀어주고 소재 안에서도 어떤 향기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녹였을 때가 하나가 얻어 걸렸는데 이건 얻어 걸린 거거든요. 여러 개 소구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얻어 걸린 건데 먼저 이 페르소나를 정의를 해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도 좀 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뭐 무엇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페르소나를 그린다는 건 결국 우리 타겟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 광고를 미리 돌려놓고 결과를 가지고 페르소나를 그릴 수도 있고 반대로 페르소나를 그려놓고 이를 토대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중에 비딩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네. 이 과정을 안 한 사람과 네. 해보고 지나가는 그 입장에서는 나오는 성과가 전혀 다를 것이다. 시간의 차이도 좀 클 것이고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네. 소구 포인트가 향기 쪽에서 제일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냥 저는 근데 순간 생각했을 때 대체로 네. 살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라면 네. 분명히 경제적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텐데 그것도 해봤죠. 한 알에 어. 330원도 해놓고 1년치 캡슐 세제 얼마 그리고 2+2 비밀링크 산 다음에 1년치 쓰고 부모님 선물해 보세요. 요까지 해봤죠. 근데 근데 그거는 먹히지 않았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세련된가 봐요. 그 정도 돈 중요하지 않나 봐요. 어차피 1년치 쓰는 건데 3만 원이 됐건 4만 원이 됐건 내가 하루 종일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은 사람들이 딱 엄청 딱 소구되지는 않는. 근데 그러니까 한 알에 330원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 네네. 경제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는 향도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향들이 있다면 다 써보지는 못하겠지만 네. 제가 구매를 할 때 그 세탁 세제, 뭐 드럼 세탁기용 혹은 통돌이용 뭐 해놓고 분류해놓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머스크 향, 그 중에 저는 이번에 이거 써볼까? 비슷한 향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용량으로 사요. 왜냐? 저는 남자니까 손목이 안 아픈 거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캡슐형 세제는 네. 굉장히 좋은 게 네.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목이 안 아프다는 소구점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극복한 캡슐 세제도 있었고 그거는 효과가 별로 없었나요? 이거는 네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던 것 조금 같아요. 애매한. 뭐 웹툰도 만들었어요 그걸로. 웹툰? 웹툰 만들어서 그걸로 웹툰 슬라이드형으로 광고도 했었고. 사실 이건 그냥 생각난 겁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네 근데 진짜 안 해본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캡슐 세제 다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캡슐 세제 쪽으로는 정통하신 김지훈 마케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우리 고객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특히나 초기 브랜드에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고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네. 누가 우리 제품을 구매해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저는 맞아요. 그려보는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를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네. 저는 저희 AMPM 글로벌 마케팅 학교에 치면 있겠지만 강연 한 번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죠? 페르소나를 진짜 미친 듯이 집중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추천하셨던 방법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분은 무조건 심층 인터뷰 하라고 하시던데요. 설문지 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심층 인터뷰로 지독하게 10명을 하는 게 10명을 그냥 1000명한테 설문지 뿌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네. 맞아요.
그렇죠. 저 설문조사 완전 대충 하거든요. 저. 유튜브 광고 스킵할 때 더 빨리 합니다. 그렇죠.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들 중에 가장 라이트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설문지를 이제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딥한 게 인터뷰인데, 인터뷰는 사실은 받는 인터뷰가 그 받는 스트레스가 좀 커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좀 같이 좀 배치를 하면 좋은데, 그런 방법으로 페르소나를 좀 그려나갈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네. 사실은 또 여기에 추가되면 좋을 그렇죠. 페르소나를 그러면 정하는 방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네. 고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부터 해서 음. 제대로 된 좀 답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해보기, 좋습니다. 볼수 있겠네요. 이거는 무엇이죠? 이건 사실 이 네트워크를 표현한 거기는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제품을 샀으면 좋겠어요. 좀 이용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네네. 그 사람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만큼 만약에 만족을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바이럴 될 수도 있다까지도 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더 많은 얘기들을 좀 같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페르소나에 가까운 사람이 정말로 우리 예상대로 좋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가 갖추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바이럴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타겟의 네트워크 망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 페르소나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기 브랜드는 특히나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나 저번에 뭐 필요한 거 있다고 했잖아. 근데 네. 요건 그냥 제가 이제 약간 독백입니다. 네네. 필요한 거 있다고 했잖아. 근데 네네. 야 새로 나온 브랜드 있는데 여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럴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그렇죠. 구매한 사람이지만 판매자가 이거를 만약 기대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굉장하다. 그래서 그러면 바이럴이 잘 될 수 있는 사람들, 구심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나왔던 얘기와 약간 연계가 되는 건데, 네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페르소나가 이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려보고 그 그림과 겹치는 어떤 인플루언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에게 첫 번째 터치할 기회를 부여해주면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급력이 퍼질 수도 있겠죠. 그를 동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좀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판매자는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와, 이게 맨 마지막에 좀 궁금한 거, 의견을 묻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네, 마지막까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희가 돈을 벌 수 없는, 네. 초기에는 네네. 퍼포먼스 광고는 초기에 되도록 줄이는 게 네. 좋고, 이 내부 컨디션을 가능한 빠르게 업계 평균까지 끌어올린다.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 멘트를 주셨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온드 미디어, 언드 미디어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준비하셨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듣다 보니까 어떤 의미 조금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초기 브랜드라고 한다면, 네. 아무리 홈페이지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횡함을 저희가 뭔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거기가 리뷰로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내 네. 주변 사람도 한 번도 못 봤대. 근데 그러면 이질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퍼포먼스 광고를 일단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초기에 한번 돌려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 수 있는 건 뭐 해보셔도 돼요. 뭐 그게 뭐 돈을 날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해보셔도 됩니다. 뭐 저희를 통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내부 컨디션을 올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놀 수 있는 환경, 사용자들이 구경할 수 있는 환경,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꽉 찬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만약에 퍼포먼스 광고 하시면요, 그냥 이탈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터치의 기회를 막 장을 막 만들어 놨어요. 막 스타트 팩도 막 해놓고 상품 등록해놓고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소비자 친화적이지 않은 홈페이지다. 네. 막 회원가입 무조건 해야 되고 음. 회원가입을 해야만, 물론 회원가입을 해서 저희가 네.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음.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뭐 메타 광고를 하든 구글 광고를 하든 고객 식별 아이디를 넣어서 뭐 그분들에게 뭐 그분들만 좀 타겟으로 한 광고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좀 보낼 수도 있고 하는 이점이 있지만 네네. 초기 브랜드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음. 웬만하면. 약간 초기 브랜드가 퍼포먼스 마케팅을 할 때 비트코인 하듯이 비트코인 하듯이 어떤 의미죠 그게? 40만 원 일예산 설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건 좀 하지 말라. 그런 마인드를 좀 버려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 컨텐츠가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심을 좀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됐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 판매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특히나 초기 브랜드라면. 네. 심지어 초기 브랜드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미 브랜딩이 된 그 업체들에서는 담당자분들 중에 이 직책이 올라갈수록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 브랜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니? 하고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체적으로 인하우스에서. 네. 그 문제를 좀 찾아내봐. 물론 자기도 답은 못하지만. 그쵸. 그래서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좀 그거 좀 찾아내줘라고 애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네. 구글 서치 플레이북 작년에 이제 제공되었던 구글의 자료에서 나온 건데, 오.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해야 하는 이유라는 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잡해진 이용자들의 구매 여정이라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는 이제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 검색 이제 엔진이나 아니면 유튜브 서비스를 통해서도 처음에 이제 탐색하고 나서 정말 많은 어떤 네. 이제 유입과 이탈 그리고 뭐 재검색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구매를 한다, 이렇게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네. 이 사람은 결국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핸드폰을 살까라는 예시이지만 네네네. 이 휴대폰이 아니라 특정 어떤 그 제품군이라고 한다면 네. 이 중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초기 브랜드 혹은 준비가 되지 않은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네. 이 중에서 이탈되는 그 단계에 머문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이미 정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소비자 친화적인지에 대한 미친 듯한 집중을 해야 된다. 아.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자료를 좀 가져와봤습니다. 전환율이 딱 한 번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적용되는 방식인가요? 홈페이지 한 번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면 여러 번 줘서는 안 된다. 그렇죠. 라는 내용인 거죠. 뭐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탈되는 어떤 쇼핑몰 중에 하나일 뿐, 스쳐 지나가는. 거기서 머물게 하려면 혹은 다른 곳에 다 들어갔다 와도 여기가 제일 편하더라, 제일 좋더라 라고 하려면 당연히 제품 컨디션도 좋아야겠지만 네네. 홈페이지 컨디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홈페이지 컨디션 예쁜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컨디션을 생각할 때 무조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디자인을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고객이 만약에 50대 60대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폰트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폰트가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직관적인 이미지, GIF 그리고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리까지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옷이 만약에 패션이다, 그러면 이 옷이 어떤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지, 원단은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세탁을 하면 되는지 케어 라벨들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고요. 요즘 페이지들이 그래서 플랫폼들이 잘 되다 보니까 플랫폼을 따라가면 웬만한 이런 컨디션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안 좋았던 데도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국내 의류 남성 대표 의류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네네. 전 그거 불편해서 못 쓰겠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은 뭐 어디 구매하는 거 어디 브랜드를 찾는 것도 모르겠고 가장 큰 탭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M사? 네. 탭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나만 못 쓰는 거겠죠? 있어 왜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진짜로 그 불편함을 만약에 느끼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개선 활동을 또 그쪽에서 계속 생각할 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그들이 모두를 잡을 수 없다면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다음을 넘어가면 네. 고객의 입장에서 동종업계의 타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이게 같은 의미예요. 자사 홈페이지의 디자인 요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업데이트한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며가 사실은 제가 포인트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암시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아 근데 또 이런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네네네. 비판적으로 바라보다가 좋은 것까지 뜯어고치면 어떡하죠? 아 좋은 것까지 뜯어고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된다. 네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너무 좋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거니까 애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애정이 가는 그 어떤 특정 부분에서도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늘 던져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왜냐 안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자꾸 이제 예를 들면이라고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니까 그렇죠. 이 뭔가 그 건강 기능 네. 건강에 좀 좋은 그 식품들 중에 네네. 또 유명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몸에 좋은 네. 뭐 삶, 네. 삶 사실은 뭐 몸에 좋은 어떤 그 선물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식품 중에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또 대표적인 상품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는 네. 이 삶의 상세 페이지 혹은 썸네일 이미지에 네. 뭔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산신령을 넣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귀엽긴 하겠다. 귀엽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만든 정말 뭐 심사숙고해서 정말 그려서 이 이미지를 캐릭터화해서 이게 우리의 로고에도 들어가고 박스 패키징에도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냥 어디서 보셔가지고 이걸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저는 반대하셨나요? 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럼 썸네일은 그냥 정석으로 그냥 신뢰감 주는 그런 그럼요. 검정 배경에 제대로 보여드리는 게 제대로 제일 보여드리는.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반응에 따라 뭐 산신령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산신령을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근데 이걸 포기 안 하고 계속 넣어놓는다. 이거는 비판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아 계속 이제 생각해보고 의심해보고 없애도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네. 뭐 내용이 너무 길어서 첫 오. 구매 후 이제 기존 고객을 분류한다라는 건데 네. 그 옆에 이제 부제로 이제 VIP 만들기라고 네네네. 해놨습니다. 요건 뭐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재구매자와 첫 구매자를 분류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결국은 우리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결실이 네. 첫 구매자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첫 구매를 한 분들 중에서도 두 번째 구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첫 구매를 했을 때 그 금액대라든지 네. 개수라든지 이것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같은 제품이라는 그 전제하에 뭐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은 갑자기 뭐 한 15개, 20개를 한 번에 막 샀어요. 네. 그러면 혹은 뭐 100개를 막 이렇게 샀어요. 네. 정말 100개를 사주면 고맙지가 아니고 왜 100개를 샀을까? 그러면 100개를 산 분께는 전화를 드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뭐 저희 어디 브랜드입니다. 저희 그 총 수량 이제 100개 구매하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네. 혹시 어떤 용도로 이 100개를 좀 사셨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어떻게 보면 이 마케터가 전화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이제 대표님이 전화할 수도 있겠죠. 네네. 전화를 한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실제 의도 파악도 있어요.
이 100개를 보통 이제 회사 법인에서 이제 살 수가 있죠. 그쵸. 뭐 선물용이라든지 판촉용이라든지. 네. 그 판촉용으로 샀으면 우리 제품이 판촉용으로 어울릴 만한 제품인가? 만약에 그분께서 좋아 그 판촉용으로 좋을 것 같아 샀다라고 하면 네. 비즈니스용으로 새로운 제품 라인업을 낸다기보다는 네. 패키지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B2B까지 이제 생각을 넓힐 수 있다는 건데 이제 그런 의견도 물어보고 또 100개를 샀으니까 전화가 오네. 온라인에서 샀는데 전화 오는 경우 잘 없거든요. 네.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네. 그러면 여기 구매했는데 좀 빠르게 뭔가 서비스가 있네. 그런 이미지를 주면 만약에 법인에서 샀다 하더라도 다음 행사 때에도 구매를 할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량을 샀거나 아니면 2개를 샀거나 3개를 샀을 때 이분들을 이제 VIP라는 어떤 다른 어떤 라벨링을 해서 네. 그분들을 따로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구매 후 기존 고객을 분류한다라는 이제 카테고리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 브랜드라면 이런 첫 번째 구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구매까지 갈 때 이 네. 사이가 얼마나 텀이 되는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두 번째 구매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아, 백종원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매장에 들어오면 손님들을 매장에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세일을 오픈하면 손님들을 다 본대요. 무슨 얘기 하는지, 뭘 필요한지, 그다음 뭘 보는지, 뭘 남기는지 이런 걸 다 본대요. 그렇게 지독하게 초기니까 더 지독하게 봐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뭐 마케팅이라는 게 네.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식당이라면 이제 맛이라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니까 네. 맛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없는지를 찾는다는 그 의미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정말 어떤 오프라인에서는 정석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예시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 초기 브랜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적어도 그랬는데 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행동 양식인 것 같기도 해요. 맞죠. 뭐 정답이 딱딱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주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딥하게 그리고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까 마지막에 질문을 네. 하시려고 했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부터 네. 다음으로 확인할 고객군의 특성을 분류하는 것부터 이제 업무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마음 맞는 사람이랑 사장님들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음 안 맞으면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어디나 뭐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또 이제 직원들이랑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장님은 결정권자는 사실 사장님인데 사장님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보니까는 본인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으로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1인 창업이 좋을까요? 친구랑 공동 창업이 좋을까요? 스타트업? 만약에 하신다면은 어떤 편을 좀 선호하실까요? 사실 원래 창업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성향상 제 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다 혹은 사업을 언젠가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원래는 공동 창업하지 말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공동 창업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리스크는 있습니다. 엄청 싸울 것 같아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연인도 마찬가지지만 네. 싸우는 건 필요해요. 그렇죠. 싸우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싸우지 않는 저는 연인이 더 무섭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죠. 싸우는 건 필요하고 그런데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의견은 네. 이게 뭔가 하나의 의견으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방식을 네네네. 정해서 그 부분이 맞으면 전 창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창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어떤 네.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하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네. 초기 브랜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네. 김지훈 마케터님과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거의 1시간을 꽉 채웠어요.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의 마인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저도 입이 좀 풀렸습니다. 마취가 풀렸습니다. 마취가 풀렸습니다. 참 네. 좋은 이야기를 나눴던 1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입이 풀렸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시원하게 시작하실까요? 저희 AMPM 글로벌에서는 계속해서 광고주분들과 여러분들께서 들을 수 있는 강연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11월 26일 오후 4시에도 새로운 강연이 있습니다. 네, 여기 띄워주실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임태현 저자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의 기술. 아무래도 이 글쓰기가 요즘 네. 특히나 다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또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네. 노벨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노벨 문학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최초로. 저도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책 보셨나요? 네, 그 저자님과 저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또 감수성이 또 깊으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1월 26일 강연 참여는 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쉽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5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김용민, 김지훈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